자, 안녕하세요. 커피웍스 팩토리 이정합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하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마지막 영상을 올린 게 지금부터 57일 전이더라고요. 대략 2달 정도 유튜브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바빴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혼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원두 납품하고 관련 업무들이 늘어나면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나마 영상은 그동안 PD님과 함께 작업을 했었는데 얼마 전 PD님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또 저 역시 성수기를 맞이해서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손을 좀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 촬영 및 편집도 혼자 해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아마 하다 보면 점점 더 좋은 어떤 영상 퀄리티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처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로스터나 로스팅 관련한 영상을 올린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의 반응들은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로스팅 컨텐츠라는 건 원두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납품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좀 많았었는데요. 꼭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제가 생각한 대로 한번 해보고 반응을 보면서 중간에 약간의 방향 수정도 해봤는데 이제 1년을 한번 되짚어 보니까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로스터랑 로스팅 관련한 컨텐츠들은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요. 이런 건 좀 재밌지 않을까 했었던 다른 이야기들, 창업 관련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특히 그 컨설팅 사기 요거는 소재 특성상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의외로 안 보시더라고요. 그게 잘 나왔었으면은 아마도 커피 업계 레카 유튜버를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 그건 네 생각이고. 2달 동안 영상을 못 올리는 2달 동안 약속했던 로스팅 관련한 어떤 실험 컨텐츠들 왜 안 올리냐는 질문과 질타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2달 만에 영상 촬영을 다시 재개하면서 일단 W6 프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주문한 기센 W6 프로 전 세계 1호 모델이죠. 작년 11월 그 코엑스 카페쇼에서 양산 1호품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유튜브로도 짤막하게 영상을 올리고 또 인스타로도 관련한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충북 음성에 있는 가스공사에 가서 관련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그 당시가 연말이고 또 서류 보완 작업 같은 게 좀 필요하다 보니까 대략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인증 관련 작업을 마치고 용품 검사까지 끝내고 난 다음에 커피웍스 팩토리에 설치된 거는 올해 1월 설 연휴 직전쯤이었는데요. 설치하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W6 프로는 모든 과정이 전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기존의 매뉴얼 모델에서는 이제 사람 손으로 대신하던 어떤 배출구를 연다든가 생두를 투입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원두를 배출한다라든가 이런 작업을 자동으로 하기 위한 액추에이터가 총 4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추에이터 중 하나가 특정 상황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사소한 버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 또 특정 상황만 이제 좀 우회하는 법을 나름 찾아내가지고 당시에 사용하는 데는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기센에 해당 오류에 대해 가지고 공유를 해주고 이제 계속 로스팅 테스트를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오류가 발견이 됐죠. 자, W6 프로는 출시 가격이 1억 4천만 원이에요. 이거를 단순 용량으로만 비교를 하면 일반 W6 A 타입의 2배 정도 됩니다. 물론 하지만 이렇게 단순 용량 대비 가격으로만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로스터는
이게 자동차로 치면은 배기량 똑같은 2000cc 중형 세단이 있는데 뭐 어떤 브랜드는 8천만 원이고 어떤 브랜드는 4천만 원이잖아요.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똑같은 2000cc 그 중형 세단이니까 같은 값어치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로스터도 단순히 가격하고 용량을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좀 잘못된 비교 방식입니다. 자, W6 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약할 때는 저도 이게 맞나 싶었어요. 뭐 아무리 좋은 거 알겠는데 6kg 투입되는 로스터를 기센 W15A 타입보다 훨씬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게 맞는가, 이거 상당히 위험한 도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고 난 다음에는 성능,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된 부품 스펙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은 이거 의외로 혜자스러운 가격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야 1억 4천짜리 로스터를 혜자스러운 가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저 금수저 아니냐. 네, 오릭스 캐피탈 겁니다. 자, 어쨌든 왜 그렇게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요거에 관련된 이야기는 차후에 다른 컨텐츠로 좀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W6 프로가 이렇게 고가인 이유는 1차적으로는 제가 이 로스터를 선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던 프리믹스 버너라는 게 장착이 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두의 투입부터 로스팅, 그 다음에 원두의 배출까지 모든 과정이 전자동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풀 오토메이션 기능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프로파일 시스템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프로파일, 자동 프로파일의 설계는 일종의 프로그래밍 형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들으면 혹시 또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언어 구조 자체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 조건문이라고 하죠. if then 구문 형식이라서 사용자가 부여한 조건값이 맞으면 그때 특정 기능을 작동하게 하는 방식인데, 초등학생용 코딩 프로그램이랑 비슷한 형식이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조건값하고 그에 따른 기능 부여는 사용자가 정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W6 프로라는 로스터의 프로파일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도대체 이 기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동 로스팅으로 기본 프로파일을 어느 정도 잡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프로토를 위한 프로그래밍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의 버그로 제가 작성한 프로파일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오류를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어떤 문법적인 조건을 잘못 부여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리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제 같은 오류, 문법적 조건을 달리해가지고 여러 번 테스트를 했는데 같은 오류가 반복이 돼서 이 부분은 기센 코리아 이제 기술팀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해당 내용을 네덜란드 본사에다 전달을 했고요. 기센 네덜란드 본사에서는 이제 전문 엔지니어가 원격으로 제 로스터에 접속을 해가지고 펴보고 이제 수정을 하기로 합니다. W6 프로 관련한 일 처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라웠던 거는 유럽 애들이 이렇게 피드백이 빨랐나 싶을 정도로 되게 빠르게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오류를 기센 코리아 기술팀한테 알려드리고, 그럼 기센 코리아에서 본사에 바로 전달을 하면은 거의 24시간 이내에 어떤 대응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장비 수입사에 있을 때 유럽 쪽 본사랑 일했던 경험으로는 얘네들 상당히 느리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고, 거의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수준의 어떤 빠른 피드백을 받아서 상당히 놀라웠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고 기센 코리아나 기센 본사도 요 프로파일 시스템 자체가 아직 베타 버전이다 보니까 발생한 오류 정도로 프로그램 코드를 수정을 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기센 본사 프로그래머가 대략 한 며칠을 원격 접속을 해가지고 코드 수정을 했는데, 그 사소한 액추에이터의 그 어떤 인식 오류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단순한 소프트웨어 버그면은 해결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 프로파일 시스템,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드웨어의 그 작동을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는 여기에 들어있는 이 PLC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제 본사 엔지니어가
하루는 접속을 하는데 이제 여기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PLC를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 예상이 맞았네? 했는데 PLC를 수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액추에이터의 어떤 그 인식 오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쯤에 저는 이거 초도불량이다 싶더라고요. 이게 자동차로 치면은 내가 새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오류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센터에 들어가서 뭐 부품도 교체해보고 뭐 ECU 같은 것도 업데이트도 해보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보통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나 와이어링 하네스 쪽에 불량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전장이나 와이어링 하네스를 뭐 통째로 교환하면 되지 않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사실상 좀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완전히 분해했다가 재조립하는 수준의 작업이기 때문이죠. 또 설령 내가 신차를 샀는데 싹 다 분해했다가 재조립하는 수준으로 AS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 보통 소비자는 자동차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을 하는데 보통은 거부당하죠. 네. 그러다가 갈등이 커지면 뭐 몇 년 전에는 어떤 분이 그 2억이 넘는 차를 전시장 앞에서 골프채로 박살내는 퍼포먼스를 하고 뉴스에 나오고 그 다음에 차를 뭐 그때 환불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저도 좀 복잡해졌습니다. 100만 원 좀 넘는 장비도 아니고 1억 4천짜리 주문 제작 방식이고 제작해서 한국으로 공수한 다음에 이쪽에다 설치하고 또 설치하면은 부과되는 작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단순한 오류가 아니면은 문제가 상당히 고라파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